자, 세상을 바꾸는 건 어떤 힘이나 권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리한 식구에서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역대급 고발과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난 3월 19일 미국에 있는 한 회사원 3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세 직원이 받게 된 포상금은 총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90억 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의 포상금이라는데 이 포상금의 정체가 바로 내부 고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B사. 이 은행은 더 큰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의 현금과 증권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건데요. 악질이에요, 악질. 믿고 맡긴 돈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만큼 믿고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천벌받을 일이죠. 예. 이 고발 내용을 접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결국 그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냈고요. B은행은 4,4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신뢰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죠. 이 엄청난 부조리를 고발한 3명의 직원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 건데요. 어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그들에 대한 보상이 좀 확실하는데 그렇죠. 이를 악용하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공익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준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저 정도가 없으면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갖기 쉽지 않죠. 예. 완전 근데 이제- 매장당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내부 고발자들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3명의 내부 고발자들의 신원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도입해야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도입해야 도입해야 이거 도입해야 돼요. 이거 도입해야 배워야 돼, 돼요. 진짜. 네. 군선거법을 바꾼 한 청년의 고발. 용기 있는 고발로 전국 60만 국군 장병들의 비밀투표 권리를 되찾아준 24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사례를 폭로한 이지문 씨. 1992년 3월 전국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복무 중이던 일부 군인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지문 중위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기표소가 아닌 중대장실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번 찍어. 이렇게 상관의 명령하에 그리고 상관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1번에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뺐거나 여당을 지지하게끔 하는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이지문 중위는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지문 중위의 고백은 거짓말처럼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문 중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투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정신교육도 없었습니다. 역시 또 뭔가 압박이 있었겠죠. 이렇게 증언을 좀 하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기야말로 정말 내부 고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군대에 있는 네. 어떤 군인이 쉽지 않죠. 결국 이지문 중위는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된 뒤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 용기를 얻은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은 언론에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제보, 이지문 중위의 고발에 힘을 실어줬고요. 다행이다. 결국 국방부는 군대 내 부정투표를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군 부재자 투표를 군대 밖에서 진행하는 영외 투표제를 실시하게 된 거고요. 군인들도 체육관 또 학교 등에서 상관의 감시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하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전체 군대가 바뀌었네요. 미국 최대 제약회사를 고발합니다. 2009년 9월 세계 3대 제약회사인 P제약회사는 23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P회사는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 비아그 B를 만든 유명 제약회사입니다. 1992년부터 P제약회사의 영업 담당으로 근무한 코프친스키.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판매한 약 중에 일부 약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속여서 약을 판매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약을 최대치로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호화 리조트로 초청해서 향응을 제공하고 검은 돈인 리베이트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전히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을 판매해야 하자 영업사원 쿠프친스키는 죄책감에 몹시 괴로워했고요. 결국 이런 비리를 참지 못해서 고심 끝에 부정주장법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과 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겠지. 1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무려 6년이라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2009년 피제약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불법 판촉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 사상 최대 벌금인 약 2조 8천억 원을 징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제약회사뿐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폭리, 또 부정행위를 취하는 여러 제약회사의 불법 판촉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군 비리에 맞선 해군 장교의 양심. 2009년 10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한 폭로. 군대에서 10억 원대 방산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본부의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된 군납 비리. 당시 군납 비리를 고발한 주인공은 바로 계룡대 근무 자원단의 김영수 소령이었습니다. 2006년 2월 그는 해군과 공군 본부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매하고 지원해주는 군수처의 근무 지원과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새로운 업무를 얼른 파악하기 위해 김소령은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매 계약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하게 된 그러고 보니까 이 회사 것만 다 비어있네? 군 비품 구매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할 건을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사양 품질의 비품들을 많게는 2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내 검은 비리를 알게 된 김소령.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달걀로 바위치기였을 뿐. 3차례가량의 내부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수사 불가, 혐의 없음. 하하. 그러는 사이에 그는 군대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같은 해 9월에 업무 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 조치까지 받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자기 편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그는 군부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면전을 선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해군 내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군납 비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접촉해 그들을 통해 온갖 비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군대 내 비리를 한 언론사의 기자와 의기투합, 군납 비리에 관한 폭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인쇄만 남겨두고 기사는 끝내 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신문사 기자가 M본부 탐사보도팀 PD에게 이 제보를 넘겼고요. 결국 김소령도 제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2009년 10월 군대가 숨겨왔던 이 거대한 비밀은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니 군대 군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만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재조사에 착수. 한 달 만에 군납 비리에 연루된 31명의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했습니다. 이야, 정말 큰일했네요.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그 당시에도 참 많은 용기를 좀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와서야 또 박수를 치게 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김소령은 스스로 전역을 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러나 공익 제보자였던 김영수 전 소령은 지난 2016년 공익 제보 전문가가 돼서 제보 상담과 컨설팅을 하며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벽 같은 군 내부의 검은 비리에 당당히 맞서 싸운 부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라봅니다. 지난 2003년 K본부의 한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보한 내용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 기억나시죠? 그렇게 옛날 사건은 아닌데 잊고 있었네. 저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보건 위생에 대해 가장 청렴해하는 대한적십자사. 그런데 혈액 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B형, C형 간염, 그리고 말라리아, 에이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들을 무분별하게 체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혈액들이 의약품 제조나 환자 수혈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한 거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적십자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네 일이나 잘해. 결국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방송팀에 제보를 했고 2003년 7월 19일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후 영원히 은폐될 줄 알았던 대한적십자사의 비리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 충격적인 실태에 분노한 여러 시민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적십자사를 고발. 5개월 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사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적격 혈액 무려 76,677건을 시중에 유통. 게다가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0여 명의 혈액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더 분노가 터지는 건 집에 애들 있던데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십 통씩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또 건들면은 가족까지. 마음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관련 인사가 사직 또는 해임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혈액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 개선 기획단을 설치, 또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됐다고 합니다.